안녕하세요. 그동안 HLB를 다루면서 저도 구독자님들도 많이 성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 전에 현재 제가 논문을 읽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이제는 사람 자체가 바뀌어서 그 한글로 나온 뉴스 기사보다는 영어로 된 논문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은 그 답답한 게 해소가 되고 속이 시원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한글보다 오히려 영어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도 저와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은 뉴스 기사보다는 논문 결과 원문으로 해석해드리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성장한 것만큼, 아니 어쩌면은 저보다도 구독자님들은 더 성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논문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다뤄드리기는 하지만은 빠뜨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구독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저와 함께 해오신 구독자님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논문 읽을 줄 몰랐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지레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와서 일단은 요 아파티닙으로 들어오는 법은 이제 아시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밑에 그 more infor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ations of research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클릭할 수 있게 링크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논문들이 다 뭐냐? 아파티닙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란셋에 실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아파티닙, 여기도 아파티닙 적혀 있고, 하나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앱스트랙을 이제 읽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란셋 것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앱스트랙을 또 읽어볼 수가 있고, 아마 여기 어떤 것은 이제 유료 결제가 있고 어떤 것은 무료인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백그라운드 메서드 파인딩스 해서 쭉 여기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타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시밀러 아티클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클릭해서 또 따라서 들어가면은 또 다른 걸로 또 연결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면은 아파티닙 논문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 탐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건너서 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것도 있고 안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고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은 이제 또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HLB 주주님들에게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니 서로 윈하는 구조가 될 듯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SCN 생명과학을 보는데, 여기 홈페이지 가니까 SCN 생명과학도 HLB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논문들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죠. 논문들이 2017년 것도 있고 2016년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래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2008년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0년 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허도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국가에 한국, 러시아, 대만, 이렇게 쭉 중국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영역을 보면요, 세포 치료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줄기세포 중에서도 성체세포 치료제를 씁니다. 이제 골수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SCN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요 층분리 배양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고순도로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세포 치료제를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줄기세포 쪽에 있습니다. 임상 이상 쪽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카이제고 분포, 저번에 아파티닙 논문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이라는 것은 X의 그리스 알파벳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라는 말이랑 X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X제곱 분포, 카이제곱 분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의미합니다. 자, 요런 X를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면은 바로 이제 Q, 이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 X1 제곱, X2 제곱 해서 쭉쭉쭉 더해서 몇 개까지 더하냐? 바로 요 V개, 자유도거든요. 자유도만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는 X제곱에다가 요 자유도를 표시를 해서요, 1부터 자유도만큼을 더한 이 Q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는 여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죠. 이럴 경우에는 외도가 플러스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더한 거니까 음수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0보다 다 크게 나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요게 X1, X2, XV 이런 것들이 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 분산이 1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카이제곱 분포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분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K계, 아까 봤던 건 V였죠. 그래서 자유도만큼의 서로 독립적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각각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하면은 이제 우리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것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테스트, 뭐 Z 테스트, 그리고 카이 제곱 검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카이 제곱 검정 같은 경우에는 비율,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볼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 즉 범주형 자료일 때 사용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연속형 자료 같은 경우 평균을 낼 수 있지만은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낼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데이터는 평균을 낼 수 없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성별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요 보수 성향이나 진보 성향은 평균을 낼 수가 없죠. 카테고리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속형 자료 같은 경우면 평균을 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평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카이 제곱 검정을 쓰는 것이고, 요게 이제 차이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카이 제곱 검정은 요거 시그마 Z 제곱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Z 검정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분산을 알 때 뮤를 구하는 것, T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모릅니다. 그때 뮤를 구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예시를 한번 보면요, 요게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자유도가 V인 경우에 요렇게 쓰고요. 그래서 제곱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요 확률이 알파입니다. 여기 알파 확률로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여기 확률 변수 x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유도는 20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요거를 구하라 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여기 숫자가 9랑 34입니다. 뭐 대략 9를 보면 이제 여기가 9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34로 간다면은 9를 구한 다음에 이 34를 빼면 여기 사이 게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요 사이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9인 것을 이제 구하면은 0.97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보다 큰 요 확률 구하면은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9에서 34를 빼면은 여기 0.975에서 0.025를 빼죠. 그럼 0.95가 나옵니다. 그게 요거 probability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카이 제곱 같은 경우에는 Z1, Z2, ZV까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죠. 요거를 이제 제곱해서 다 더한 게 바로 카이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약간 응용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규 분포가 있죠.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이제 넘어가면은 0,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xi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xi-mu 해서 이렇게 시그마 하면은 이게 표준화가 된 겁니다. 요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시그마에서 i는 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zi 제곱 이게 되는 거죠. 요 xi를 표준화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제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쓴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줍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준 거죠. 똑같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풀었으면은 밑에 거는 나오고 이렇게 해서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식이 다 같은 거다라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카이 제곱 분포는 이렇게 생겼고, x 제곱 분포라고도 하고 k개, 그러니까 자유도죠. v개 서로 독립적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 아까 정규 확률 변수를 표준으로 바꿨죠.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하고서 더하면은 얻어지는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